중국의 굴기 하면 진짜 무섭죠. 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세계의 공장이 되고 나서 중국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리니까 그 자금과 인력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냥 확 밀고 나간다는 뜻이 굴기란 단어가 말입니다. 예, 마구마구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화학업종에서도 지금 엄청난 굴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이것을 보니까 우리 화학업체들 괜찮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석유화학사업 영업이익 현황입니다. 2022년 4분기 기준이에요. 금호 석유화학만 1,139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마는 LG화학의 석유화학 부문은 1,660억 원의 적자, 한화솔루션의 석유화학 부분도 321억 원의 적자, 롯데케미컬은 무려 3,957억 원의 적자입니다. 장난 아니죠.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날까요? 적자가 많이 나는 것은요, 뭐 간단합니다.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넘쳐나고,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이 넘쳐나면 이것은 가격이 터무니없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실제로 터무니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려갈까요? 중국이 공장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코로나19 시기에 이게 뭐 다니기도 쉽지 않으니까 공장 건설에 매진한 거죠. 석유화학 공장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공급 과잉이. 이대로라면 여러분 2025년에 가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가 아예 공공연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PE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PE. 예, PE라고 써져 있는 거. 이것은 그나마 나아요. 2025년까지 PE라는 게 예, 폴리프로필렌이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폴리에틸렌이거든요. 폴리에틸렌. 예, 이것은 좀 낫습니다. 그렇지만 PP라고 써져 있는 예, 폴리프로필렌이나 PS나 EPS. PS는요. 예, 폴리스티렌이고요. EPS는 발포 폴리스티렌입니다. 그리고 PVC는 뭐 잘 아시는 폴리염화 비닐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모양새는요. 이대로 가면 공급 과잉의 모양새로 가죠. 공급 과잉의 모양새로.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나마 100이 안 넘었다. 100에 약간 넘었다는 게 예, 폴리염화 비닐은 넘었지만 나머지는 안 넘었다 했는데 지금 이대로면 폴리에틸렌도 그렇고요. 폴리프로필렌도 그렇고요. 전부 다 100을 넘어서 갑니다. 그럼 우리 괜찮겠습니까? 폴리에틸렌을 빼놓고는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게 지금 시장의 이야기예요. 오죽했으면 LG화학이 말입니다. 석유화학 공장을 팔려고 내놨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말입니다. 혹시 중국 업체가 살까 겁납니다. LG 입장에서는 팔아야 되겠지만 이것을 중국 업체가 만약에 사들인다면 더 큰 충격이 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구조조정은 지금 정신없어요. LG화학만 하더라도 지금은요. 석유화학은 안 되겠다. 이제는 예,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배터리 소재라든가 친환경 소재라든가 그리고 글로벌 이슈를 가지고 시장을 끌고 가야지 석유화학에 중점을 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요. 지금 워낙 힘듭니다. 그러니까 생산 거점을 해외에 다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게다가 롯데케미칼은 이게 캐시카우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돈 버는 회사였습니다. 이게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롯데 전체의 자금난으로 지금 번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뭐 작년 4분기만 하더라도 3,900억 적어도 4천억 원이 넘는 4분기에만 4천억이 넘는 적자가 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솔루션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석유화학에 대한 생각보다는 태양광에 대한 생각이 더 많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태양광에 대한 생각. 그만큼 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중심을 이동시키고 있으니까요. 예,
다행히 금호 석유화학만 지금은요 고부가 가치 쪽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유 석유화학. 나머지는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놓고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독하게 쳐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국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할 수 있거든요. 중국이 그렇게 망하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모든 분야가 그렇잖아요. 디스플레이만 하더라도 지금은 작은 텔레비전은요 전부 다 중국 거예요. 이거 제발 정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중국은 뒤에서 다 밀어주거든요. 세제 혜택, 전기 공짜, 물 공짜, 사람만 고용해주면 임금만 고용해주면 그만큼 정부가 지원하잖아요. 우리도 해야 됩니다. WTO가 겁난다고요? 세계무역기구가 겁나죠. 그러나 아무리 겁나도요. 이게 중국이 저렇게까지 해버리면 중국은 WTO가 뭐고 그들 때도 안 보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이게 경쟁력을 갖춰가기 위해서 굉장히 저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공장 굴뚝에 연기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벌써. LG화학의 여수산단에 가면요. NCC라고 하죠. 나프타 분해설비. 이 나프타라는 게 석유화학의 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나프타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가동에 안 들어간대요. 재가동에.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 여러분 지금 느껴지시죠?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중국의 어떤 공섭 때문에 우리 경제가 버텨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해도 노력할까 말까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말입니다. 우리는 싸우고만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석유화학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석유화학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석유화학의 어떤 이게 산업의 쌀까지도 된다고 생각해요.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석유화학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또 어떻게 중국이 없어도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이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정부가 이 생각을 빨리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넘어가서는 중국의 화학 굴기에 우리 석유화학 업체 4개 업체인가요?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